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입니다. 파이썬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이 SQLite라는 거를 사용해 볼게요. 이 SQLite 이거를 그냥 SQLite 이렇게도 읽고요. 또는 SQLite이라고도 합니다. SQLite이라고도 읽어요. 우리 이제 SQL을 갖다가 그냥 SQL이라고도 읽고요. SQL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SQLite, 이 SQLite를 만드신 분이 SQLite이라고도 하고 SQLite라고도 하고 다 그랬대요. 그래서 두 개 다 용어가 맞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사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는 조금 DBMS라고 하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작아요. 소형 경량 DB예요. 그리고 우리 어디서 이게 많이 쓰이냐면 스마트폰에 SQLite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멀티미디어 파일들 사운드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카메라 촬영하거나 하면 그 정보들을 폰에 기록을 하죠. 그 기록되는 그 파일이 SQLite예요. 근데 이거는 파일 한 개가 DB예요.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파일하고 DB가 다르죠. 우리가 DB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여러 개의 파일에 같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SQLite는 파일 한 개만 가져가면 거기 DB가 다 들어있어요. 자, 사이트는 sqlite.org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가 SQLite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눌러보면 현재 이 소스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C 언어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C 언어 소스를 배포하고 있네요. 뭐 도큐먼트 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안드로이드용, 또 리눅스용, 또 윈도우즈용.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 3.25.3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이썬에는 굳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깔 필요가 없어요.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설치는 하지 않겠고요. 개발하신 분이 리처드 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C 언어로 개발을 했고요. 얼마 안 됐죠? 현재 최신 버전이 3.25.3입니다. 이 SQLite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파일 기반이에요. 파일 한 개가 DB예요. 파일 하나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메모리, 그래서 메모리를 좀 덜 사용을 하고요. 좀 빠르죠, 속도가. 오픈 소스고요. 아까 보셨지만 C 언어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별도의 DB 서버가 없더라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Embedded SQL DB라고 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 DBMS 깔 수 있을까요? MySQL이나 오라클 깔 수 있을까요? 깔 수 있습니다. 깔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운영체제가 뭐예요? 리눅스죠? 그 다음에 아이폰 운영체제 뭐예요? 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용량만 되면 운영체제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실 다 깔 수 있어요. 뭐 톰캣도 깔 수 있고 MySQL도 깔 수 있고 깔 수 있는데 용량이 일단 문제고, 그리고 폰에다가 뭐 서버를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폰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서버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또 루팅이라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루팅이 뭐냐면 일단 루트 권한을 막아놨어요. 루트 사용자 권한을 막아놨어요. 루트 사용자는 사용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 루팅이 되면은 설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팅을 못하게 하잖아요. 루팅을 하면 MySQL도 깔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P가 뭐 공인 IP가 아닌데요. 계속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SQLite를 많이 씁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DB가 이 SQLite고요. 표준적인 SQL을 지원을 해요. 자, SQLite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링크를 시켜놨는데요. SQLite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Write Outer Join, 또 Full Outer Join. 자, 기억나세요? Outer Join? 자, Outer Join은 조인을 할 때 우리가, 자, 조인을 할 때는 항상 테이블 두 개가 대상이죠. 예를 들면 게시판 테이블하고 댓글 테이블, 조인이 되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학생 테이블과, 예를 들면 뭐 장학금 테이블, 누가 얼마를 장학금 받았다, 학번으로 연결할 거 아니에요.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 사원 테이블, 사원 번호, 그러니까 부서 코드가 똑같으면은 조인이 되죠. 이게 이제 조인인데, 기본적으로는 양쪽 레코드가 다 존재하는 거, 이너 조인이죠. 아우터 조인은 뭡니까? 한쪽 테이블엔 자료가 있는데 이쪽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왼쪽이 사원 테이블이고 오른쪽이 부서 테이블이라면, 부서 코드가 같으면 이제 서로 연결고리가 맞으니까 조인이 되잖아요. 자, 근데 전산팀은 직원이 없죠. 해당되는 사원이 없어요. 그러면 조인하게 되면 이거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너 조인을 하면 서로 양쪽에 다 자료가 있어야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한쪽엔 있는데 한쪽이 없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아우터 조인이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잖아요. 필드명을 좀 바꿔봤어요. 조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4번 이름, 그 다음에 부서 코드, 먼저 프롬저부터 볼게요. 사원 테이블이 EMP라고 하고 부서 테이블이 DBT라고 하면요, 이게 안시 조인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 사원 테이블에 부서 코드하고 부서 테이블에 부서 코드가 일치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뭐 부서 이름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무슨 부서 다닌다, 부서 이름이 찍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인하면은 이거는 이너 조인이라고 했죠. 이너, 내부 조인. 그래서 양쪽 다 자료가 있을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직 부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도 조인하면 안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자료가 없다, 또는 오른쪽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를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 또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 또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우터 조인 있잖아요. 아우터 조인은 왼쪽 테이블에 자료가 없다는 거죠. 사원이 없어요. 사원은 없는데 부서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전산팀은 부서는 존재하는데 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나오게 하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가 없는 거죠. 풀은 양쪽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QLite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알터 테이블 됩니다. 필드 추가하는 거, 뭐 삭제하는 거, 이런 거 되고요. 트리거도 돼요. 트리거 기억나세요? 트리거 뭐냐면 테이블에 추가, 수정, 삭제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다른 테이블도 뭐 백업을 한다든지 연쇄 작업이 일어나는 것을 트리거라고 했죠. 트리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뷰는요, 뷰는 기본적으로, 뷰는 뭐예요? 복잡한 SQL이 있을 때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거가 뷰잖아요. 근데 뷰는 기본 용도가 셀렉트죠. 근데
추가 수정 삭제를 위한 뷰를 만들 수도 있죠. 있는데 SQLite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읽기만 가능하다 얘기죠. 뷰. 그리고 그랜트하고 리복이 뭡니까? 그랜트는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는 거고요. 리복은요, 회수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소형 DB다 보니까 이런 권한들의 이런 기능이 좀 제한이 있는 거죠. 예. 자, SQLite는 이것도 역시 이제 툴이 있습니다. 우리 오라클도 보면 토드, 뭐 SQL 디벨로퍼 이런 툴을 썼잖아요. 그리고 MySQL에서도 HideSQL 뭐 이런 툴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이 SQLite도 많은 툴들이 있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겠는데요. SQLiteexpert.com에 한번 가볼게요. 가서 여기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눌러보시고요. 다운로드 누르면 이게 위에 보면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있어요. 이거는 평가판이에요. 30일 평가판이에요. 그게 있고 그 밑에 가보면 퍼스널 에디션이 있어요.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인 프리웨어인 버전이거든요. 이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말고 퍼스널을 받겠어요. 퍼스널도 보면 64가 있고 32비트가 있는데 우린 64비트니까 64비트를 받을게요. 클릭.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은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설치는 뭐 어렵지 않고요.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하면 되겠어요. 금방 설치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체크되어 있죠? 실행. 이건 제가 전에 썼던 게 들어있고,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는 성공한 거고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SQLite 파일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봅니다. 자, 이 SQLite를 쓰려면 모듈을 불러와야 돼요. import SQLite. SQLite 버전이 지금 3거든요. 3.0 버전이라서 3 불러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볼게요. 버전을 찍어보고요. 버전 하니까 이 모듈의 버전이 2.6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QLite의 버전을 보겠습니다. 3.1. 자, 홈페이지에 갔더니 아까 3.25가 최신이었죠. 근데 지금 이 버전은 파이썬의 아나콘다 안에 깔려있는 SQLite의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볼 텐데요. 테이블을 만들 때는 역시 이제 임포트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먼저 SQLite에 접속을 할 때는 SQLite 3.connect고요. 여기에 DB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파일 이름을 적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확장자를 뭐 DB 또는 뭐 SQLite 또는 SQLite 3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뭐 확장자를 안 적어도 괜찮고요. 그러면 어디에 이게 생기냐면 현재 실행 중인 우리가 노트북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노트북이 실행 중인 디렉토리에 저 파일이 생겨요. 아니면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도 되고요. 뭐 D 드라이브에 어디에 이런 파일 하면 거기에 딱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이 DB를 없으면 만들고요. 두 번째부터는 기존에 만들어진 걸 불러와요. 지금 없으니까 만들게 되고요. 그럼 이게 DB 커넥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커서라는 게 뭐냐면 SQL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는 객체예요. 자바로 말하면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이게 불러왔고 여기서 쿼리를 실행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장을 돌릴게요. 근데 문장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트링이 여러 줄일 때는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 안에 작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3개 안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커밋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커밋 하면 이제 확정이 되고 클로즈 하면 연결이 닫히고요. 이런 함수를 만든 다음에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를 우리가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문장을 작성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키를 치면은 여러 줄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함수를 선언했죠. 여기까지가 함수고 밑에는 이제 선언한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SQLite 3라는 게 아까 모듈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SQLite 3에서 커넥트. 근데 처음에는 파일이 없겠죠.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면, 자, 실행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존재해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에 가보니까 mybooks.db라는 파일이 보이죠? 이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확인을 해보세요. 8.19KB라고 된 걸로 봐서 뭔가 내용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이 파일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려면 아까 우리 SQLite 엑스포트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불러와야 됩니다. DB를 불러와야 되는데, 자, 먼저 파일 메뉴에 가서 오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픈 데이터베이스 눌러서 그 폴더까지 가보세요. 파이썬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디렉토리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IPython 노트북이 있는 같은 디렉토리, 거기를 찾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DB 파일이 있죠?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니까 여기에 이 위에가 데이터베이스 파일 네임이고 그 밑에 books라는 테이블이 보여요. 그리고 books 테이블에서 이 오른쪽에 보면 탭들이 있어요. 탭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DDL 있습니다. DDL 눌러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작성했던 문장이 있었죠. 이 create table 문장, 이게 여기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서라는 게 SQL을 실행시키는 객체고요. 접속한 다음에 커서 만들고 SQL 명령어 실행하는데요. 이게 이 명령어였고, 자, if not exist는 뭐겠습니까? 테이블이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만들지 마라, 이 얘기죠. 안 그렇, 여기를 빼면요, 에러가 발생해요. 자, 여기를 제가 빼고 실행시키면 테이블이 있는데 왜 또 만드냐고 물어봐요. 테이블이 기존에 있는데 왜 또 만들어요?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한 거예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텍스트가 뭐냐면, 오라클에서는 바차2가 있었죠. 4000바이트까지. 그리고 대용량 텍스트를 저장하려면 어떤 거 썼어요? 그래서 바차2는 자료형은 4000바이트니까 몇 자 안 돼요. 한글 한 글자가 3바이트예요. 몇 자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C롭 자료용 쓰면 필드 한 개에 4GB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데 지금 SQLite도 바차가 있어요. 바차2는 오라클에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바차라고 그래요. SQLite에서는 이 C롭에 해당되는 게 텍스트예요. 대용량 텍스트.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라는 게 뭐 C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에요. 이 SQLite 자체가 소용량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출판 날짜, 출판사, 페이지는 숫자인데 인티저. 인트도 있어요. 근데 인티저 타입이 또 있고요. 자, 여기도 리커멘드도 인티저. 추천을 몇 번 누가 했다.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해야 됩니다. DB 반영되고 다 사용했으면 클로즈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거기에 뭔가 우리가 레코드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레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 거고요. 역시 이번에도 커넥트 하는데 똑같은 이름 mybooks.db 하면 파일을 열겠죠. db를 열겠죠. 커서 만들고, 자, 이번에 인서트예요. 인서트 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금 만든 북스 테이블에 이러이러한 레코드가 추가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따옴표 쓰는 게 좀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스트링은 따옴표 쓰고 숫자는 따옴표 안 쓰는 게 원칙이죠. 예, 이 따옴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물음표를 하고 파라미터로 하자는 거죠. 물음표하고 예, SQL인데 괄호 안에 이 튜플이거든요. 예, 이게 소괄호는 튜플이고 대괄호는 리스트고 그러죠. 그럼 이 첫 번째 파이썬이라는 값이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고 두 번째 날짜가 두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고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튜플이 이렇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execute many 하게 되면 이 리스트를 읽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인서트를 해버려요. 대량의 자료를 인서트할 때 필요하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꼭 커밋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닫아보고 이 함수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우선 select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select 명령어 날리면 목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3번 해볼게요. 또 하고 2번 더 5번 호출했죠? 자, 그러면 SQLite에 가서 여기 보면 아까 이 북스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탭에 보면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있어요. 두 번째 탭 데이터 누르면 네, 자료가 입력됐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SQLite에서 DB에 먼저 접속하는 게 필요하죠. DB 접속을 했고 커서, 커서가 SQL을 실행시키는 객체예요. 그리고 SQL을 실행시킬 때는 execute인데 제가 이제 이게 두 줄로 한 줄에 다 안 보여서 줄바꿈을 시켰어요. 중간에 역슬렛이 있으면은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북스 테이블에 추가했는데 자, 책 이름, 출판 날짜, 출판사, 이게 뭐였죠? 이게 페이지 수, 그 다음에 리커멘드, 추천수 이렇게 해가지고 커밋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가 되고 다 썼으면 닫아야 되겠죠? 닫고 이걸 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오더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록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테이블에 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정보, 두 번째가 데이터 정보, 세 번째가 아까 이 DDL 테이블의 정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정보,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직접 필드를 추가하거나 뭐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이너로 할 수 있고 다섯 번째에 보면 SQL이 있어요. SQL에서 여기다가 이제 SQL 명령어 쓸 수 있습니다. 자, select 별표 from books 하고요. 실행할 때는 이 위에 보면 이게 런이에요. 근데 여기도 드래그를 하고 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드래그하고 런 하니까 밑에 보면 이게 나왔죠? 드래그하고 잠깐만요. 드래그하고 이거 요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셀렉트를 여기 와서 해봤는데요. 그러면 코드로도 파이썬 코드로도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인서트 연습부터 하고 지금 따옴표를 실수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게 따옴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빠뜨렸어요. 따옴표를 이거 에러겠죠. 에러 나겠죠. 따옴표 빠뜨려서 에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나니까 따옴표를 안 쓰고 하는 코드가 이제 이 두 번째 코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직접 이런 걸 inline SQL이라고 하거든요. 문자열 안에 직접 값을 다 집어넣는 거죠. 따옴표까지. 오류가 잘 나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자, 이 밸류 값, 입력되는 값들에다가 물음표를 처리해요. 물음표로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이 자리에 값들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5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데 그냥 실행하면 이제 안 되죠. 이 물음표에 들어갈 값들을 지정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 소괄호는 튜플이라고 했죠. 네, 튜플은 소괄호로 감싸고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대괄호 쓴 건 뭐예요? 리스트죠. 수정 가능하죠. 추가, 수정, 삭제 가능한 게 리스트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중괄호가 있고 키밸류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딕셔너리였죠. 네, 이 세 가지 자주 쓰는 자료용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튜플입니다. 튜플인데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고요. 여기 위에 5개니까 밑에도 5개 숫자 맞춰주셔야 돼요. 자료용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서 인서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또 실행을 하면 이게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얘도 들어가고 얘가 새로 들어가는 거죠. 자, 실행합니다. 실행. 자, 이상 없으면 SQL에 가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했더니 예, 지금 추가된 거 보이시죠? 아니면 데이터에 가서 보셔도 돼요. 데이터에 가보면 방금 추가한 게 나옵니다. 자, 이게 SQLite가 파일이잖아요. 파일이고 이제 DBMS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 파이썬에서 SQLite 파일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또 SQLite 엑스포트에서도 또 한 파일을 두 프로그램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락이 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 때문에 우리가 열었다가 하는데 사실은 하나만 열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끄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거를 완전 꺼버리고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또 커밋 할 거냐, 롤백 할 거냐, 커밋 하겠고요.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 락이 걸리면. 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번 또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 혼자만 쓰고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클로즈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클로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고 있는 거예요. DB 파일을. 그러면 저쪽에 다른 데서 못 열어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로즈를 확실하게 잘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해요. 네, 클로즈하고 다시 SQLite 엑스포트를 실행할게요.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가한 내용들이 들어갔죠. 예, 대량의 레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리스트죠. 대괄호는 리스트고 리스트 안에 이거 소괄호로 된 거는 튜플이죠. 수정할 수 없는 것 요소들. 이게 레코드 하나예요. 책 제목, 날짜, 출판사, 수량, 상품평.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레코드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스트 안에는 3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함수가 좀 다릅니다. execute many 하고 SQL이 이거잖아요. 자, 이 SQL에 이 자리에 물음표가 5개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결국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반복문이 돌고 있는 거죠. 예, 해보겠습니다. 실행. SQL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끝에 3개 있죠. 지금 끝에 위에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위에서 있었던 코드 이걸로 실행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입력이 된 게 3, 4, 5번이죠. 다시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실행. 예, 실행이 되고요. SQL에 가보니까 또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 번 해볼게요. 자, 여러 번 실행하고 가보니까 계속 자료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 3개 얘네들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간 거거든요. 리스트로.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테이블에 저장된 레코드들을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예, 셀렉트 쿼리를 배울 텐데요.
먼저 all 언더바 books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예, 여기 db 불러오고 커서 생성한 다음에 콜이 날리는 거죠. 셀렉트 콜입니다. 그러면 패치 all로 다 불러와서 반복문 돌려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할게요. 자, 테이블에 레코드를 실행시켜서 이렇게 쭉 출력을 시키고 있죠. 예, db 접속하고요. 또 커서, 항상 SQL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커서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커서를 실행하는데 여기가 이제 셀렉트죠. 북스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를 꺼내세요. 그러면 이거를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쿼리 실행한 결과를 읽어오려면 또 패치라는 걸 또 해줘야 돼요. 인서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봤지만 인서트는 여기서 그냥 끝나죠. 엑시큐트만 하면, 실행만 하면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데 쿼리 실행한 후에 실행 결과를 가져오려면 커서에서 패치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읽어오는 거죠. 그걸 받아서 전체를 받아서 북스로 가져와요. 이 북스는 보시면 자료형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스 테이블의 자료형 보니까 리스트로 되어 있죠? 네, 리스트고 데이터가 몇 개인지 볼게요. len 함수는 개수죠. 여기는 이제 레코드 개수를 볼 수 있는 거고 타입은 자료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레코드가 25개래요. 25개. 그러면 북스라는 이 포문에서 앞에가 이제 개별 값이 되겠고 변수가 되겠고 뒤에 in 뒤에가 집합이죠. 리스트죠. 리스트에서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반복을 시켜가지고 출력을 시켜서 다 사용했으면 클로즈를 꼭 해주세요. 예, 그리고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함수 이 부분이 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들여쓰기가 참 중요하죠.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들여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자, 이 콜론이라는 게 블록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블록의 시작이고 끝은 어떻게 알아요? 들여쓰기가 끝나야 끝난 걸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들여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럼 뭐예요? 끝났다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함수 선언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려면 패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 거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들여쓰기 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요. 한꺼번에 탭을 탁 누르면은 한꺼번에 들여쓰기가 됩니다. 또 Shift 탭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네, 탭 누르면 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들여쓰기 해야죠. 참. 들여쓰기 해야죠. 들여쓰기를 여기다 하는 것도 또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포문 안에서 클로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레코드 하나 출력하고 클로즈. 그럼 끊어져 버리죠. 두 번째부터는 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렇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리어 시키고 여기는 프린트하고 나오긴 나오네요. 에러가 날 줄 알았는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출력을 하나 하고 연결을 끊어버리니까 다음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네요. 일단. 근데 일단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패치홀은 모든 레코드를 다 불러오는 코드였어요. 이제 패치 매니는 필요한 레코드 개수를 지정합니다. 이 괄호 안에. 그래서 지금 선복수에 3 하면 이 3이라는 값이 넘버에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가서 3개 꺼내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하면 1개만 가져오겠죠. 또 5 하면 5개 불러오겠죠. 네, 이 개수만큼 불러오는 함수가 패치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패치1 1개. 똑같은 코드인데 레코드를 1개만 가져왔어요. 그럼 원복해서 패치1 하면 레코드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게 그대로 시킨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변수에다 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변수에 담아서 그 값을 찍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받아서 출력하는 거고, 자료형을 볼까요? 타입을 보면 튜플로 나오겠죠. 네. 패치1은 한 개니까 튜플로 리턴을 받아요. 자, 우리가 SQL을 실행할 때 보면 조건을 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어절 페이지가 300페이지보다 큰 책들만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페이지 숫자가 300보다 큰 레코드들을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외어절 추가하고 그냥 패치올 쓰면 됩니다. 패치올로 하고 조건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원하는 조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랑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 뒤에 조건이 더 붙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건절에 외어절 추가하고, 자, 페이지가 300보다 큰 3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들을 조회를 했어요. 패치올 모든 레코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또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더바이를 추가하면 되겠죠. 오더바이에서 예를 들면 페이지가 많은 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쿼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한 줄의 표현이 안 되면 여기 큰 따옴표 있는 데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역슬래시하고 엔터 치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역슬래시해서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쿼리가 더 길다 그러면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 안에 하면 여러 줄 쓸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많은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레코드를 수정하는 명령이죠. 조건절이 이제 타이틀, 책 제목, 여기서는 이제 자바, 책 제목이 자바인 책에 이 추천수를 100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물음표가 2개니까 2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SQL 문장하고 입력될 값을 튜플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지금 아까 우리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올 북수가 있었죠? 너무 많나요? 자, 올 북수하면 자바가 지금 1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바를 200번으로 바꿔볼게요. 200번으로 바꿔보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책 하나만 보는 거죠. 자, 실행. 그러면 자바가 200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또 제일 위에 있는 거, 여러 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뽑았어요. 그래서 자바가 200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됩니다. 이 숫자를 바꾸면 업데이트가 되고 바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면 레코드 수정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수 테이블에서 출판사가 삼성 출판사인 책을 지워라. 일단 한번 올 북수를 볼게요. 다시 올 북수 SQL을 실행했더니 지금 에이콘만 남았네요. 그러면 얘를 에이콘 이렇게 지우고, 다 지워져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가서 우리 인서트를 또 실행해 볼게요. 이거 실행하고, 그러면 올 북수 해보니까 남은 게 지금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뭘 지워볼까요? 한 빛을 지워볼게요. 얘를 한 빛 실행. 한 빛을 지우고 나서 나머지가 나오고 있어요. 힐벗. 자, 이번에는 이 SQLite는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파일로 DB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메모리에다 DB를 만드는 거예요.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 상에다가 그냥 DB를 만들면, 일단 메모리에 저장하니까 영구적이진 않겠죠. 서버가 꺼지면 DB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속도 면에서는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메모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SQLite에 커넥트를 하는데 콜론 메모리 콜론 이렇게 하면 저장이 메모리에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이고, 근데 별로 좀 뭐랄까 데이터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좀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DB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또 우리가 이제 파일을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D에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요. 그 밑에 또 하위 폴더 DB를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이죠. 네, D에 데이터 폴더 만들고 그 하위에 DB 이렇게 만들게요. D 드라이브에 데이터 폴더 만들고 그 밑에 또 DB 이렇게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예, D에 데이터의 DB 폴더까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겠죠. 역시 테이블을 이번엔 세일즈라는 테이블을 또 코드로 만들 거고요. 거기다가 리스트를 이용해서 레코드를 추가할 거고요. 예, 테이블을 그러니까 SQLite에 커넥트해서 폴더 밑에 있는 세일즈 DB. 근데 이게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폴더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작업 중이라 지금 파이썬에서 잡고 있어서 안 되는 건데요. 이 폴더를 미리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였죠. 폴더를 미리, 그러니까 이 폴더가 없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실행이 안 돼 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는데 SQL이 좀 한 줄이 안 되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 3개 있죠? 또는 작은 따옴표 3개 안에 쭉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 없으면 세일즈라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드세요. 자, 커스터머, 상품, 그러니까 고객 이름, 상품 이름, 가격, 날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순간에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우리 가보면 이 폴더에 가보면은 DB 폴더 가보면 이런 파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SQLite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데이터를 리스트로 이렇게 튜플 하나가 레코드 1개예요. 레코드 4개짜리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4개가 한꺼번에 저장이 되겠죠. 그런 후에 이제 셀렉트를 하는데요. 셀렉트해서 다 가져와요. 레코드들을 폼을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QL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가보면 마이북스만 DB가 올라와 있죠. 그럼 새로운 DB를 또 여기다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 파일에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오픈 데이터베이스 누르고 D에 데이터의 DB에 가보면 sales.db가 보이죠? 열기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북스 아까 있었던 DB하고 세일즈 테이블을 또 볼 수가 있어요. DB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 DDL에서 create 테이블 문장 볼 수 있고 데이터 누르면 우리가 입력한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지워볼게요. 자, 레코드 다 지웠습니다. 지웠고 다시 한번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럼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서트가 되고 셀렉트를 하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 CSV 파일을 우리가 불러드렸어요. CSV는 자, input.csv 보면은 얘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죠. CSV는 첫 라인에는 필드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헤더죠, 헤더. 두 번째 라인부터 하나가 데이터인데 이게 필드와 필드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엑셀로도 읽어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을 파이썬에서 이제 읽어드리는데요. 먼저 suppliers.db 하면 이게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불러오는 거죠. 커서 만들고 테이블을 추가해요. 공급자 이름, 여기도 바차가 있어요. 인보이스 넘버, 파트 넘버, 코스트 플롯이고요.
구매 일자는 데이트 타입으로 했어요.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레코드들을 다 지우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하잖아요. 딜리트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실행할 때마다 레코드가 계속 쌓여요. 지금 제가 실행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실행 여러 번 하면 이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늘어난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 거를 먼저 싹 지우고 불러와라. 그러면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항상 동일하죠.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csv.reader. 우리 보면은 이 임포트하고 csv 모듈을 불러왔죠? 네.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csv 파일을 불러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오픈한 다음에 폼은 돌리면서 또 쪼개가지고 저장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csv 모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파일을 쫙 읽어드리는 거죠.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파일을 읽어드려라 하면 파일 리더에 리스트로 탁 넘어온단 말이에요. 값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파일 리더를 볼게요. 네, 그러면 파일 리더 자체가 오브젝트라서 표현은 안 되는데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표현은 안 되네요. 그래서 화면에 바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넥스트 하게 되면 첫 라인은 필요 없잖아요. 첫 라인은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건너뛰어요. 그런 다음에 파일 리더에서 하나의 행이죠. 첫 번째 행 불러와서 데이터 비워놨다가 데이터에다가 어펜드를 해요. 이거 뭐냐면 지금 데이터가 빈 리스트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헤더의 LEN이 뭐겠습니까? 자, 헤더의 LEN을 찍어보면은 헤더의 LEN이 헤더가 컬럼이 5개란 얘기예요. 아까 데이터에 보시면 지금 필드가 5개잖아요. 이거 필드 5개, 필드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필드 개수가 계산이 됐고요. 그럼 반복문에서 여기가 5란 얘기죠. 레인지 함수에 오면 뭐예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가면서 데이터에다가 필드를 추가하라.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 첫 번째 헤더가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 첫 번째 행이 추가되는 거예요. 첫 번째 레코드가 추가되고 이거를 계속 돌리면은 레코드가 끝까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커밋 해야 되고요. 셀렉트를 하는 거죠. 셀렉트하고 다 불러와서 반복시키면서 찍어주는데 여기도 이제 아웃풋인데 아웃풋 리스트 만들고 이거가 5였죠 아까 5니까 0부터 4까지 하고 또 역시 로우의 컬럼 인덱스 값에다가 이 값이죠.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서 리스트를 출력한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좀 코드가 좀 약간 길고 복잡했죠. 근데 우리가 좀 뒤에 진도를 나가면 넘파이라든지 판다스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읽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sales.db를 불러서 업데이트 콜이 날렸어요. 자, 업데이트에서 물음표가 3개니까요. 3개니까 여기도 3개, 튜플 3개로 선언해서 첫 번째가 이제 프라이스에 8만원, 두 번째 날짜, 세 번째가 고객 이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줄에 너무 짧아서 역슬래시로 끊었어요. 이었어요. 역슬래시, 여기도 역슬래시. 자, 커밋 하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셀렉트를 해보니까 셀렉트를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김철수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첫 번째 김철수인 사람 2017년 12월 31일 데이터 보니까 8만원 돼 있는데 가격을 바꿔볼게요. 6만원으로 바꿔보고 또 2016년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6만원으로 바뀌고 2016년으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읽어드릴 때는
세일즈 테이블에서 읽어드리는데 패치홀에서 다 읽어와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행을 반복 처리하는데요. 이게 출력 리스트고요. 비어있는 리스트죠. 자, 리스트에다가 필드를 추가하는 명령어가 append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겠고, 여기 append 돼 있죠. 리스트에다가 append하고 내용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필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었다가 여기는 이제 로우의 개수죠. 로우 개수니까 지금 행의 개수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중간중간에 프린트로 찍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로우가 나오니까 프린트해서 행의 개수 이렇게 찍어보면 행의 개수가 지금 4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문이 돌아가니까 좀 그러네요. 로우즈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가서 로우즈로 하면 되겠네요. 네, 로우즈로 해서 행의 개수는 12개 행인데 이제 여기 로우가 나오니까 로우가 나와서 네, 필드 개수죠. 이러면 필드의 개수가 몇 개냐, 필드가 4개짜리죠. 하나, 둘, 셋, 4개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찍어 본 거고요.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여기가 4니까 0, 1, 2, 3 반복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로우의 IDX 0번, 로우 1번, 로우 2번, 로우 3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리스트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보고 싶으신 리스트를 형태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아웃풋 리스트를 찍어봐도 좋아요. 그러면 보시면 리스트가 처음에 이름만 있었다가 두 번째에서 배가 드러나고 또 가격 들어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하나씩 어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코드를 중간중간에 프린트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 근데 str을 왜 했을까요? str을 하게 되면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줄 때 str 하는 거죠. 뭐 계산을 하거나 계산이 안 될 때 더하기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는 굳이 뭐 str을 안 해도 되는 코드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을 출력을 시킨 거죠.